그날 아침 박정수는 집안이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마치 누군가 손님을 맞이하듯 조용하고 가지런했습니다. 거실에 나와보니 딸 박은영과 사위 최성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앞에는 아직 김이 식지 않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이야기라는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말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가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 최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말로 시작해 주변 시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딸 박은영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딸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떨림이 미안함인지 결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잠시만 다른 곳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정수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라는 단어가 며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정리되면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냐고. 사위 최성호는 잠깐 눈을 피했다가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답도 약속도 아닌 반응이었습니다. 딸 박은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지금은 서로에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에는 자신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요. 사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짐은 필요 없고 옷 몇 벌 정도만 챙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집에 두고 쓰는 물건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정수는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하는 설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간 박정수는 옷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걸려있던 옷들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무난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문 앞에 딸 박은영의 그림자가 잠시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 최성호는 그 시간에도 전화를 받으며 집안을 오갔고 박정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체념이 그 얼굴에 남아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설 때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소리는 박정수의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박정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는 일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요. 가장 잔인한 방식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준비된 결론을 통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을 나온 뒤 박정수는 한동안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괜히 더 서 있다가 건너곤 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꺼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연락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자 공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수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자신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던 그는 골목 안쪽으로 난 좁은 길 하나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오래 비어있던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래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자 텅 빈 선반과 낡은 계산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 근처를 지나던 노인을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습니다. 이 가게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노인은 주인이 따로 있지만 올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생각하더니 주인이 아직 동네에 살고 있다며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박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그는 전화를 끊을까 말까를 수차례 고민했습니다.
결국 통화가 연결되었고 박정수는 자신이 이 가게 앞에 서 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집에서 나오게 된 사정, 당장 머물 곳이 없다는 현실까지. 박정수는 동정을 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췄고 그때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은 직접 나와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박정수와 비슷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장사를 접은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문을 열어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몇 년 전까지 운영했지만 몸이 아파 더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를 놓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그대로 비워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며칠만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낡은 계산대를 손으로 쓸어보며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박정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밀어준 작은 공간 하나가 자신을 다시 숨쉬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장 돈은 받지 않겠다고요. 장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가게를 깨끗이 쓰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되묻고 나서야 이 가게를 당분간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을 내저으며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돌아간 뒤 박정수는 혼자 가게 안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고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제 이 공간은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의 박정수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계산대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만큼은 함부로 살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호의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말입니다. 이 가게는 아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그날 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박정수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